자, 그러면 쌤이 어제 문자 보냈듯이 일단은 여러분 지금 뭐 이건 꾸준하게 푸는 친구도 있는데 간섭이 꾸준하게 안 풀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섭 가지고 수업한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오늘까지 딱 마지막 경고다. 이제 다음부터는 간섭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안 풀어오면 수업 의미 없어요. 그리고 쌤이 어제 문자 보냈듯이 오늘 뭐 한다고? 그래서 올해 수특에 수록된 것 중에 평가원, 그러니까 쌤이 교육적은 다 뺐고 평가원 기출된 것만 일단은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수업한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오늘 쌤이 이제 계획하기로는 한 6개 작품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였을 겁니다 아마. 숙향전이라는 고전 산문을 했었어요. 고전 소설. 그래서 숙향전이 2015학년도 수능에 기출돼 있었단 말이야. 요즘은 지금 수능 기출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숙항전 관련해서 쌤 그 전체 줄거리 내용은 우리 그 이제 수능 특강 수업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러분 내신에 미안하다. 그 EBS 연계 작품 1호 올해 만약에 수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으면 전체 줄거리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숙향전은 지금 천상계에서의 자 인물들이 지상계로 뭐를 죄를 짓고 그지 벌을 받아 내려온 걸로 설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적강이라고 하고 다시 나이 70에 어떻게 된다고 천상계로 올라가는 그런 구성이었어.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작품은 이제 적강 모티프 이제 이원적 구성이 있고, 숙향이라는 인물하고 이선이라는 인물이 그지 지상에서도 결국 천상계의 인연을 이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숙향이 과승 고난을 겪어요. 그런 또 과정들 자 드러나고, 우선 그 수업할 때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이선의 아빠가 숙향 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이라고 지시를 하는데 누구 보고 지시한다고 했어? 숙향이 어릴 때 헤어졌던 숙향이 친구한테 죽이라고 지시한단 말이지. 얼마나 비극이냐 이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또 다 이겨내고 그지 둘은 사랑을 성취한 다음에 나이 70이 되어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거든. 자 지금 여기서 쌤이 우리 수능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이선의 아버지가 숙향을 좀 뭐하라고 죽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야. 그래서 자 숙향의 친구인 누구 김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숙향의 아버지가 이선의 아버지가 이 씨랑이 명령을 한다고. 그런데 이 아니고 우연히 비극인가 자기 딸도 못 알아본단 말이야.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쌤이 그때 자 수업하기로는 내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이때 누구 김전 즉 숙향의 엄마가, 김전의 와이프, 자 숙향의 엄마가 꿈에 누가 나타난다고? 숙향이 나타나고, 엄마 어떻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라고 이런 꿈을 꾼단 말이야. 그래서 자 자기 남편에게 저 아이가 그래도 우리 딸 같고 뭔가 내 오늘 꿈이 좀 비숭숭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전 소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발치되어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였던 큰 틀에서 했던 내용들은 숙제가 되어 있으면 좋다 이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제목 관련해서는 내가 지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37번 보기 한번 봐봐. 37번. 자 37번 보시면 내가 평가원 문제 또는 이런 보기 문제들을 바로 뭐 해야 된다고, 이거 바로 지금 논리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나중에 뭐 읽고 나서 마지막에 풀겠다 이런 것들보다도 보기는 논리로 풀어버리세요. 자 봐라, 아까 금방 쌤이 설명했던 고전소설 중에는 천상 성계를 포함하는 천상계, 그 다음에 자 인간 세상 지상계가 있어. 어쨌든 이 작품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다시 천상계로 간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원리는 천상 지상 천상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걸 두 글자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적강. 이제 이 유배 온 거야. 그치? 유배 받으러 지금 유배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적강이라는 워딩이. 자, 어쨌든 이 원리를 그치? 적강하고 다시 승천한단 말이야. 어떤 순환 구조 속에서 인물에게 주어진 어떤 처벌과 그리고 자, 그 속에서 이제 보상. 왜냐면 이제 처벌 다 이제 받았으면 그치?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또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니야. 그 다음에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어떤 그 시간들이 그치? 정해진다는 거. 그러면 밑에 한번 A, B, C라고 구분화되어 있어서 뭐 A 읽고 넘어와서 풀어도 되고 B 읽고 넘어와서 풀어도 좋겠습니다만,
나는 적어도 이런 지금 뭐 A에서 B에서 어떤 얘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AN은 하고 뒤에 지금 A의 내용을 뭐 해준다고 선택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적으로 그지 맞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자 봐.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래,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려왔다, 벌 받으러. 맞니? 그 족강 있잖아. 그 다음 2번 봐.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 신분이 변한다고. 다시 봐봐.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면이라고 했는데 천상계 신분이 변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상에서 지상으로 할 천상으로 승점이랑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서 더 높은 벼슬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거지. 보기에서도 언급한 바가 없고 죄를 지었고 그냥 죄값을 치렀을 뿐인데 그 죄값을 치렀다고 왜 신분을 올려주냐 이거야. 논리적 판단으로. 이해되니? 이런 점에서 신분이 변한다라는 이 진술은 그치? 부적절한 것 아니냐. 맞아? 자, 그러니까 신분이 변한다가 아니고 다시 천상계의 인물로서 복권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더라도 그치? 신분이 변한다라는 원인은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2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문 안 읽고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문학 보기 문제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시간 줄여서 문학 결국에는 17번 문제를 20에서 25분 안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더 빠르게는 20분 안쪽으로 풀면 돼 베스트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이런 소리 금요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에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더라도 죄를 지면 어쨌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높은 신분이더라도 어쨌든 죄 지면 어디로 내려온다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게 지금 1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지? 그 다음에 대개는 자 여기서 우리가 패턴 있잖아. 수평과 이선이 천상계 각각 뭐야? 월공 선녀 그치? 그 다음에 이선이 자 우리 저 뭐야? 태을선인 선관이었다고. 맞아. 어쨌든 선녀와 선관이 그지 각각 지금 죄를 짓고 얘네 둘이가 뭐 했었다고 사랑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대놓고 티나게 하면 안 됐었는데 얘가 너무 나댔기 때문에 그지 그것이 죄가 죄가 되어서 벌을 받고 지상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어쨌든 간에 높은 신무 신선이든 그지 선관이든 간에 죄 지으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입부답해야 되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이원적인 구성의 특징입니다. 4번에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귀양지, 그 귀양이 아까 그리고 적강이라고, 그지? 귀양지는 천상계에서 뭐 죄 지은 사람이 유배지로 가는 곳, 유배지로 내려오는 곳, 이게 적강. 자, 다음 5번에 시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에 지금 아까 우리 법이 뭐라고 했어? 정도나 기한에 따라 그치? 자 결정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야? 다 차야만 이런 것들 참 무슨 가치관이겠어? 뭐 운명이라든지 그지 주어진 어떤 상황 이 그지 다 마무리되어야만 어디로 다시 천상계로 승천할 수 있다는 이런 패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자 이번에 뭐 신분이 변할 수도 있죠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 B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세문때 논리 뚫어버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호 내지는 굵은 글자하고 포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이 부분 해당 부분 찾아가서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걸 읽고 푼다 조금 늦어요. 시간적으로 그치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좀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 봐봐. 36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이니까 지금 뭐니? 인덱스 문제니까 실시간 푸는 문제잖아. 그치 풀면서 읽으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맞아? 자 그래서 특히 미음 같은 경우 봐봐. 너희들 고전소설 읽을 때 잘 봐야 되는 게 인물의 반응이냐 서술자의 반응이냐 이런 걸 잘 찾아야 돼. 왜냐면 고전소설도 잘 나오는 게 이 서술자가 중간에 그치 개입을 해서 인물의 처지나 상황이나 그치 그 심리에 대해서 대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미음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역, 디귿, 리을까지 맞았다 하면 사실 미음 안 보고 5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리을까지 읽어 내려왔다고 전제를 하고 왼쪽 미음 들어가 있는 문단 한번 보세요. 이튿날 다음날 김전이 자 김전이 아직 숙향이 자기 딸인지 몰라. 자 숙향이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옷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느니 눈물이더라. 그럼 이건 이제 서술자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연약한 몸이 큰 칼을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라고 자 정연아 누구 반응이야?
누구 목소리냐고? 이건 누구 목소리야? 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서술자 목소리잖아. 서술자가 관찰했을 때 눈물 흘리고 있고 서술자가 봤을 때 몸이 너무 약한데 그치? 안타깝게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 몸 자기 혼자 못 가누고 있는데. 근데 봐 5번에서 인물의 외양묘사까지는 어때? 연약한 몸 큰 칼을 쓰고 붙들려간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그 인물의 지금 봐봐.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지금 반 죽은 사람이다라고 안타까워. 이거 심리가 아니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물의 상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연민의 어떤 그치? 동정의 반응이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소거법으로 왔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아서 5번을 찍어도 상관없고 정확하게 5번을 그제 통해서 외양묘사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주체는 서술자니까 인물의 심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5번 문제 같은 것들 봐봐. 35번 문제 같은 것들 쌤이 이제 고전소설 읽을 때 먼저 봐달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그 선택지에 자 주어가 다 누구야? 작중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후토부인, 이선, 숙향, 숙부인, 그 다음에 김전, 장식 최소 여기 한 대여섯 명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좀 그때 판단해야 되겠다. 보니까 뭐 이상서도 나오고 황후도 나오고 여기서만 7명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 진술을 통해서 그렇지 적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좀 포커싱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35번 문제 같은 인물에 대한 이해 문제는 주어 부분 또는 자 주어 뒤에 나오는 이런 이제 상술 부분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쌤이 여러분 제 읽지는 않았으니까 쌤이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 좀 드리면은 3번 선택지 해가지고 자 숙부인이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상서로 하여금 자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는 여기서 말하는 숙부인은 이제 우리 이선의 어머니거든요. 자 근데 요 부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면 자 앞부분을 한번 가봐봐. 자 앞부분 가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그 뭐지, 파랑새 막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우리 그 수특에서 파랑새 그 누구였어? 마고 할미가 막 변하는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거 하고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내신 들어간 학교라면은 이런 것도 변형해서 또는 추가해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알겠니?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단 봐봐, 하단에. 자, 어쨌든 숙향이 이제 어떤 부인에게 그치? 자, 어떤 부인이 꿈에서 그치. 자, 첩이 전일트 써니 명사계는 여기서는 자 저승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사왕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하오이까서 자 과연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그러하면 시황전이 어디 오이까 하고 멀지 아니합니다. 뭐 이런 천상계의 어떤 이 존재였음을 또 알려준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뭐야 누가 타인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중략 이전에 한번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략 한번 보세요. 자, 중략 밑에 이선이 숙향이 보내온 혈서를 보고 이제 크게 놀라 통곡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숙향이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뭐야? 그래, 내가 죽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지금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숙목해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그제 이제 숙부인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숙부인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말거라 라고 그치 어쨌든 자 우리 누구의 이선의 행동을 그치 성급한 행동을 좀 말리고 있다고 너무 감정적이니까 이해돼? 그 다음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집에 가보고 오라 하고 그 고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 그 이유를 물으니 원통이 하는 말이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거로 원님이 상서명을 거역하지 못해서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여기서 말하는 상서는 결국 누구겠어 그러면 빈칸 앉으세요. 그래서 이상서 누구 이선의 아버지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자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직당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여 싸우나 원님이 오늘 죽이러 하고 이때 원님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상서의 명을 받은 지금 누구라고? 김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맞아? 그래서 여기야.
그래서 하옥고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숙향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그치 그 동네 이방에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왈 아니 선이 비록 자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었다. 그 선이 지금 누구라고? 아니 다시 숙부인 누구라고? 이 선의 엄마라고. 맞아 양엄마. 그래서 내가 양자로 들였음에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건 어쨌든 그러면은 이 숙부인이라는 인물은 자 이선과 지금 숙향을 좀 뭐하고 싶어 한다고. 자 다음 우리 그 13 다음 페이지 한장 뭐야 너희들 좀 처음 왔잖아 그치?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없이냐고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화국께 아뢰어. 결국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상서를 통해 황제에게 또는 화물을 통해 황제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 자 35번에 3번 선 읽지 보시면요. 숙부인의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가 아니고 이상서가 안 되면 황후를 통해서라도 누구에게 최종 그 전달 목적지는 어딘 거야? 황제에게 알겠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상 설정이 잘못됐다. 되게 세밀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실제로 숙향전이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정도 난이도로 나왔어. 되게 좀 수월하게 나온 편입니다. 37호 문제 논리로 풀어버렸고 36번 문제는 읽으면서 푸는 문제니까 그치?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35번 문제 같은 뭐 그래 인물에 대한 이해 물어보는 문제였다면은 아 지금 숙부인의 어떤 제스에서 숙부인이 지금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읽었다면 아 이 부분에서 아,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끊겨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제발 고전소설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읽고 푼다. 안 돼. 알겠지? 읽으면서 체크해가면서 선택지하고 확인해가면서 읽으면서 제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늦게 와서 앞부분 못 들은 친구들은 너희들 이번 숙강견 들어가잖아. 시험범위에 요거 좀 나올 수 있어.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자 내가 지금 이왕 계속 하는 김에 고전 소설 두 번째 작품으로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찾았나? 29번부터 32번 문제 맞니? 29번부터 32번 문제. 요거는 조금 옛날 문제입니다. 08년 08학년도니까 07년이죠. 여러분 몇 년생이지? 07년생인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지금 이제 출제가 됐던 평가원 기출 지문인데 어쨌든 우리 전우치전 어디서 나왔었어? 전우치전. 교과서 개념학습에 나왔던 고전소설이에요. 그리고 자 전우치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자 요것도 쌤 너희들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우리 거의 초반에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면은 그치? 자 우리 전우치라는 영웅적 인물 등장합니다. 그쵸? 영웅적 인물 등장하고 그 뒤에 지금 자 30번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30번 문제 보기 보면 지금 이제 전우치전의 지금 내용을 이렇게 지금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요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뭐 옛날 지금 이제 보기 문제는 이렇게 좀 뭐 요약 줄거리를 주기도 했구나. 요거는 익스큐즈 하세요. 요즘 패턴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이제 중보라는 인물이 그치 우리 이제 그치 아버지였고 늦도록 아들이 없어 흉년이 들어 그치 자 그치 구장복으로 벼슬 얻었고 자 인조 10년의 신선의 세자가 자신의 잡상을 칭찬하는 꿈을 꾼 후에 아들 얻었고 그러니까 전우치전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영웅의 일대기에 입각한 그런 구조구나. 그치? 나이가 늦도록 그치? 애가 없고 근데 신령스러운 꿈을 꾸고 아기를 낳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어쨌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걷는다. 이 영웅적인 모습이잖아. 비범한 능력. 50일 만에는 뭐 말까지 하더라는 거야. 어쨌든 전중보는 우리 아이가 너무 뭐 영특하니까 불도 그러니까 스님 시키려고 그치? 우치를 절에다가 보냈다라는 요런 줄거리인데 밑에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무려 지금 거의 20년 전 지문이야. 맞아. 밑에 보기 봐봐. 지금 A랑 비교하라는데 뭐를 지금 자 비교하라는 거 결국 공통점 물어본 거야. 보기의 특징. 보기 특징을 지금 말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 도대체 득도 과정을 보여줬다. 득도? 그러니까 득도를 시키려고 했다는 건 나오는데 득도에 뭐는 안 나온다고 보기에. 과정 안 나오잖아 얘들아. 안 그래? 지금 여기 발문에서 뭐라 했냐면 A랑 비교해서 보기의 특징을 물어봤어. 그 보기의 내용만 입각해서 읽어도 정답은 3번인데 왜 그걸 A하고 아리가리 치냐 이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문학 보기 문제는. 지금 몇 시간 얘기하잖아. 알겠지?
그리고 문학도 논리라고요, 얘들아. 다 논리적인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것들에 대한 우리는 진위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멋들어지게 감상하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나는.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뜯어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아니,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31번 별표 쳤다. 이게 지금 내가 아까 07년에 출제가 된 거라고 했어. 근데 이 부분이 좀 이따 내가 뒤에 또 전후치 전이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넣었거든. 20년이구나. 21학년도 즉 20년에 나왔던 전후치 전의 그 내용하고 겹칩니다. 그 부분이 출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원 지문들을 여러분 인강 듣는다거나 또는 기출 문제집 사서 꼭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31번 한번 보면은 왼쪽에 기억 지문이랑 같이 한번 봐봐. 자, 우치가 갑자기 뭘 가져온다고? 자, 지필. 지필은 뭐야? 종이랑 뭐야? 우리 지필목은 알아야지. 지, 종이, 필, 붓, 먹. 말 그대로 먹. 그치? 잉크. 자, 바다와 산수를 그리니 산수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자, 큰 봉우리 많은 학과 그리고 폭포 긴 폭포가 산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시냇가에 뻗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지은 나귀를 그렸다. 어쨌든 지금 그림을 쫙 이제 이렇게 그린 거야. 산 그리고 물 그리고 말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지금. 맞아. 그리고 그 밑에 자 봐봐. 붓을 던진 후 사은이란 요거는 이제 우리 감사를 표하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자서 상이 그치 갑자기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궁금하니까 임금이 묻는 거라고.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하면 무슨 뜻이냐. 갑자기 나한테 은혜를 감사하단 말을 왜 하냐 했더니 우치가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지가 없고 마지막 인사하고 살림에 들어. 이 살림 어디 그린 거라고 지금 산수건이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야. 그림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야 이거 지금. 맞아. 여러분 지금 20학년도 전우치 전 내가 극갈래로 나온 적이 있대지. 이제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 영화 전우치 강동원 나오는 거. 거기서도 뭐하다고 띵띵띵띵띵띵띵 이질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그림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 장면이라고. 그게 19년 전에 나왔었어요. 맞아? 자, 살림에 들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동구에 들어가더니 결국 이윽고 간 데가 없더라. 이 나귀는 어디에 그린 거야? 그림에 그린 거잖아 결국에.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놀라 대경하는 건 알아야지. 크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떠서 갔다. 야! 그럼 오른쪽에 31번 문제 봐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 그렇지. 결국 이 현실 세계와 이 그림 속 공간이 비현실적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그림 아닙니까? 2번선 니은에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나 벌을 내리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주인공 능력. 그렇지. 되게 비범한 능력. 비현실적 능력을 가졌다. 그 정답 2번밖에 없잖아 지금. 기억 디귿. 맞아. 그 다음에 리을은 요약적 제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야? 그림의 내용 묘사를 통해서 그 그림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주인공의 능력. 되니 자 이것도 부분화 문제니까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2번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문제 사자성어 문제도 곧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지금 무슨 체제니까 50문제 체제여가지고 사자성어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문제 요즘 안 나오니까 익스큐즈 하시고 그럼 왼쪽 29번 문제 그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 철저히 요거는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전우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이 내용에 좀 속해 있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데 2번 선있지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전우치를 공부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2번을 찍어야 된다고. 왜 그렇다고? 전우치는 자 너무 이제 천방지축이거든. 그래서 워낙 길길이 날뛰니까 조정에서 얘가 조금 벼슬을 주면은 조금 얌전하게 점잖게 좀 살지 않을까 해서 벼슬을 준다고. 임시 벼슬. 그게 자 쌤이 지금 줄거리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자 앞페이지 봐봐 8페이지. 자 밑에서 6번째 줄. 자, 뭐라 돼 있노? 밑에 6번째, 오른쪽 지문, 밑에 6번째 줄 뭐라 돼 있노? 이때 우치 문산항청으로 있더니 문산항청 지금 별표되어 있지? 어휘풀이 보세요. 뭐라 돼 있어? 임시 벼슬이라고 돼 있잖아. 그 벼슬을 자, 하고 있었다. 벼슬을 그럼 누가 줬겠어? 임금이 주지 벼슬이라는 것은. 맞지? 그러니까 조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요건 좀 옛날 틱한 소설이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41번부터 45번 나오는 14, 15, 16페이지. 요게 바로 이제 우리
1학년도, 즉 2020년이죠.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 전후치전인데 지금 가와 나글이 두 개가 나와요. 요 이후로 극갈래가 나오지 않았다. 전후치전이 마지막 극갈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에서 안 나온 지는 7년이 넘었고 평가원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자 전후치전이 좀 안 나온 지가 요 이후에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쌤이 그래서 자 봐봐. 자 일종의 지금 뭐라고 하면 되겠어. 뭐 갈래복합인 거니까 그지. 가학을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가가 결국에는 자 나라는 뭐야 이 극갈래의 이 영화 시나리오에 뭐가 되는 거라고 결국에는 원작 소설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내신할 때 이런 지금 원작 작품이 그치 극갈래로 또는 시나리오 또는 희곡 따위로 바뀌면서 공차에 대해서 많이 물었잖아. 평가원 쓰는 것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원작이 있고 그치 그것을 재각색한 다른 갈래 어떤 글이 있으면은 그것의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기 마련이라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럼 쌤이 자 봐봐 내가 문제 푸는 스킬 내지는 순서 한번 설정을 해주고 요건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요거 문제 푸는 딱 시간 7분이면 딱 적절합니다. 적절한 시간이. 알겠지? 자 40번 문제 봐봐. 41번 문제. 자 가에 화담이라는 인물 나오네. 그치? 자 화담에 대한 이해로 하니까 쌤 왜 인물이라고 표현하세요? 너희 잡아봐. 선택지에 이끈다, 함께 간다, 제압한다니까 그치? 화담은 사람이야. 근데 뭐 지금 선택지 보니까 전우치만큼의 지금 뭐가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 같거든? 요 인물 나오면 어떤 인물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끊고 문제 풀 필요가 있겠고 42번 문제.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우리 전우치는 어땠다고 내가 우리 지금 올해 수특에 수록된 작품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는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서 병선하고 병선은 병법책 그지 또는 무기 같은 거 책, 뭐 칼이나 그지 창 같은 걸 받아 서 탁월한 능력을 갖게 돼 그리고 위기를 구해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려 그리고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거라고. 그럼 전우치전은 일반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지금 있단 말이지. 맞아. 요거는 이제 이 가와 나의 공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패턴 구조랑 여기 전우치전의 구조랑 뭐가 지금 다른지 같은지 그지? 요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입각해서 쌤이 우리 그 이제 교과서 개념 학습할 때 전우치전에서 전우치가 어떤 새끼였는지 그만 그리고 쌤이 구두상 이 새끼가 길길이 날 때는 좀 천방지축의 성격이 있고 임금을 아까 임금에게 연맥이고 뭐 했다고 그림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 논리로 풀려야 된다고 이것도. 알겠어? 자, 소고법으로 연결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같은 거 이제 별표 쳐야 된다는 거지. 자, 요런 지금 패턴이 지금 꽤 안 나온 지 됐다고. 그치? 원작과 원작을 재각색한, 그치? 재구성한 작품이 안 나온 지 꽤 됐지만은 나오면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치?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됐잖아, 실제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A 부분과 그치? 나에 대한 비교. 그럼 A 부분을 지금 뭐 한 거야? 그래. 각색해서 나의 대본을 좀 쓴 것으로 봐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서 지금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는 이랬는데 나에서는 이렇게 됐고 가에서도 이랬는데 나에서도 이렇네 공통점이고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서 시간 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자 지금 여기 뭐 A하고 그지 왕을 황금을 요번 까닥하고 모친 복량을 위한 것 또는 백성 보살피는 거 바뀌었는지 변화했는지 그대로인지 그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알겠지? 읽고 문제 보고 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4번은 지금 철저하게 나 단독 문제군요. 그 요거는 이제 나 읽고 푸시면 좋겠고 45번도 자 나의 단독 문제. 이제 근데 요거는 지금 뭐라고? 인덱스 매겨져 있으니까 그치? 나 읽으면서 순서대로 풀어 내려가면 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거 딱 7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고 풀이하고 쉴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 잠깐 지금 몇 명? 우리 8명이지? 8명 중에 5명 이상이 4개 맞히면은 4개 이상 맞히면 공짜 산다. 버스는 없다. 내가 버스 태워가겠다. 알겠나? 지금부터 시작. 뭐라도 걸어야지. 그냥 줄 사주면 이거 뭐 목적의식도 없고 종이 눈 뺏고 걸더라. 학부를 졸래도 코가 빨간데 이 학부는 지금 봐. 쉣. 닦으면 안 돼.
자, 그러면은 41번에 우리 요 화담이란 인물 중략 이후 장면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자, 요 인물과 관련해서 자, 정답 몇 번일까? 화담은 어떤 인물이야? 중략 이후에 나오는 화담의 역할 뭐하고 있노? 신선의 돌을 닦음이 어떠하냐? 그자? 그 다음에, 자, 그대 뭐 약속한 일이 있는데, 그치? 일단 뭐뭐 하는 게 어떠하냐? 어떠하냐? 계속해서 막 여기서 타이르고, 그치? 지금 달래고 있단 말이야. 정답 몇 번? 1번 하겠습니다. 그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보면 막 변신해서, 그치? 살기 되어, 그치? 막 달려드는 건 맞는데, 또 우치가 보라매가 되어가지고 막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지금 3번 선택지 찍은 친구들은 제압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막 이긴 건데, 이거는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죠? 서로의 지금 뭐야, 어떤 능력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지. 제압, 상대를 제압하는 거는 이기는 거야. 압도해서, 그죠? 누르는 건 아닙니까?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 1번이고. 42번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우치는 통통통통 튄다고. 춤을 다 했다는 왕에게 이렇게 뭐 연맥이면서 막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그치? 왕에게 황금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겠어? 안 보이죠? 춤을 다 함으로써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려고는 하긴 하는데, 오히려 불충을 저지르잖아. 왕 속여가지고 무슨 황금 들보 하나 부족하니까 몇을 언제까지 맹글어 나와라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3번. 3번 봐봐. 전우치가 입신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용소설의 지금 내용하고 안 맞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 정답은 B 2번이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43번 다시 별표 쳐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내용, 두 가지 어떤 제 정답 근거가 나와. 자, 4번, 네, 혹시 모를까봐. 1번에 거드름을 피우다 무슨 뜻이니, 얘들아? 잘난 척한다. 알겠지? 자, 위세를 떨다, 이런 뜻입니다. 자, 4번에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갔다 오게 좋아, 이것까지는. 근데 나에서는 지금 만남을 끝내는 거니까 마지막 장면 지금 얘기해, 그지? 자, 돌아올 것을 예고 밑줄 쳐봐. 예고란 뭐, 내 곧 또 올 것이니 제모를 준비해놔라!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었고. 일단 첫 번째, 자, 정답 근거 예고 없었습니다. 이제 호련이 사라져. 그리고 이거 정말 사실 요 당시에 좀 욕을 많이 쳐먹었는데, 자, 아까 말 어디 그렸어? 말 어디 그렸어? 그림 속 그렸어. 말을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산수화 속에 들어가서 말 타고 사라진 거야. 너희 나 마지막 봐봐. 뭐라 돼 있어? 그림 속 들어가서 말을 타고 사라졌다. 이거 욕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너희는 여기서 이미 걸러냈었어요. 알겠어? 정답은 4번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지금 3번 선택지는 마찬가지. A에서는 만약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할 것이라고 내가 가가지고 그지 뭔가 응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뭐 한다고 70배, 700배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와리가리를 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긴 한데 분명한 건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이 나온다. 그치? 근거에 입각을 해서 지문에 입각을 해서 자 4번이었고 그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이니까 어쨌든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의 양상이 보다 좀 어때? 분명합니다. 왜? 발화 조체가 분명하게 왼쪽에 좌측에 제시가 되니까. 맞지? 누구 땡땡 누구 땡땡 나오잖아요. 그치? 뭐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왕과 전우치 그치? 갈등이 그렇게 자 포커싱 맞춰져 있었는데 좋아요. 자 그래서 5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요.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서 그지 누구 명령에 따라 또는 뭐 손을 드니까 그지 음악이 바뀐다 이거야. 근데 음악이 바뀌는 것은 얘네들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아니고 왕의 권위 내지는 전우치의 명에 따라서 또는 도술에 따라서 전우치가 듣고 싶은 음악으로 바뀌니까 이건 전우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둘의 어떤 대결이 그지 음악의 어떤 바꿈으로서 드러난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나? 정답은 5번입니다.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는 말 부적절.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인물의 권위, 권한과 어떤 능력이었고 45번도 마찬가지. 읽으면서 풀었다면 제 리을 문장이 지금 어때? 그래, 지금 왕 앞에서 그렇지. 갑자기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막 바람을 또는 구름을 그지 막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케이 좋아. 왕의 시점에서 아니 자 도사로서까지 추정한 능력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서 동시에 또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들을 그렇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래서 이어서 보여줘야겠군 이렇게 읽어야지. 비를 내렸다가 뭐 천둥 치겠다 구름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여러 공간이고 한 공간이지. 한 공간.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 내가 항상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 이렇게 기호와 인덱스 내려가서 보시면 이게 한 공간이 어떻게 여러 공간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이해돼? 선생님 그런 막 이지랄 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연출 계획이니까요. 저는 여러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씨발 최동훈이야? 네가 천만 영화 감독이야?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는 리얼에 입각해서 우리가 감독에 대해 연출한다 했을 때라는 가정을 했잖아 지금. 전제를 깔아놨다. 정답 4번이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43번이 좀 난도가 있었다라고 난도라기보다는 시간 문제가 좀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42번은 보기 문제 같은 것들 제발 이런 것도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저놓치전 내가 앞서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지 또는 언급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거야. 얘는 왕 말 안 듣고 왕을 좀 연맥이고 그지 왕 통수 치고 그런 내용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충을 지키면서 효를 지킨다 이런 지금 이제 모순의 진술에서 딱 번쩍하면서 그저 찍어냈었어야 됐다. 자 5개 중에 4개 이상 손 하나 둘 세 명 아하 아쉽게도 오늘은 아쉽게도 드시지 못하겠네요. 다음 주에 한번 기회 한번 봅시다. 알겠지?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뒤에 제 시 파트들 몇 개 나올 건데 우리 또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1강이었던 산상의 노래 그 다음에 우리 그 5강에 나왔던 생명에서 8강에 나왔던 병원이라는 작품 쌤이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세 작품과 관련해서 여기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한번 해볼 거고 이 시들 말고 같이 나온 시들도 살짝 뭐 설명은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문으로 이제 이상의 날개는 우리 현대소설제 내가 이번 주 그 토요일 문학 수업은 현대소설 수업한다고 제가 어제 공지를 드렸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현대소설 1, 2강에 나오는 2강에 나오는 우리 날개를 살짝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합시다. 자, 한 장 또 넘겨보시면은 8, 9페이지에서 22번부터 24번 해가지고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 나와요. 물 한잔 해라. 자, 이 작품 우리 어디 나왔었다고? 현대시 우리 26수특 현대시 1강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산상은 산봉우리 산 위에서 그지 노래를 부르는 그 주제를 우리가 화자라고 설정을 했었고 주제자 우리 조지훈 작가 또 일제강점기 작가로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 내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내신적으로 어떤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작가의 어떤 이제 살았던 시대 또는 작품의 어떤 경향 요 정도로만 기억해놔도 체감적으로 연기가 확 올라간다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여기 요 가작품과 관련된 보기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수능장에서, 그지? 올해 수능장에서 요 노래를 만났다, 요 작품 만났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뭐로, 자, 이제 요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읽어 나갈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없으면 결국 비영재처럼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떤 산상의 노래니까 이 산상의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가 중요하겠고, 내가 이거는 내신 우리 그 수특 분석할 때처럼 안 하고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만났을 때 수능에서 만났을 때 비연결로 만났을 때처럼 쫙 읽어버릴게. 알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뭐 22번 문제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형식상의 특징 표현법을 묻고 있는 문제니까 가를 가지고 이제 소거해 나갈 것이고 23번의 A, B는 지금 어디에 있어? 가에 지금 나와 있네. 그지? 가 단독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와 관련해서 좀 미안하다. A와 관련해서 소거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이제 B와 관련된 게 2개 정도 남아있겠죠. 2개, 3개 정도 풀면 될 거고, 24번 나단도 문제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높이 높은 산마루라고 되어 있어. 이 산마루가 산상이겠네, 그치? 높대. 뭐 상승적이 미치겠고, 낡은 고목의 그치, 나무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박힌 듯이라는 게 되게 좀 어떤 느낌이라고 정적이면서 되게 못 박혔다면 어떻겠어? 시원하겠니?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야? 아니잖아.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럽게 기대어. 화자 나왔고. 홀로 긴 또 밤을, 그치? 못 박힌 듯과 긴 밤 나왔으니까 이 밤은 어둠의 이미지로서 부정적인 현실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네. 되니? 자,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럼 여기서 간절히 구원하며 울어왔던가 했을 때 이 무엇은 우리가 작가가 조지훈이니까 이때 무엇은 뭐야? 일제강점기에 발했던 이 무엇은 뭔데? 그래. 그러니까 작가 정도는 알면 이렇게 해석이 좀 더 풍부해진다고 구체적인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지금 이제 고통받으면서 그지 광복을 추구해 왔다.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럼 자, 23번 봐. 1번 소리지. 높으리 높은 산물에서 화자를 울게 한 이 문제는, 그지? 자, 근데 B에서는 봐봐. 우리가 B를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높으리 높은 산마루, 똑같은 산마루긴 한데, 이번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휘날리잖아.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 뭐가 좀, 어떤 느낌이야? 좀 프레시한 느낌이잖아. 그러니 적어도 지금 고통받는 못 박힌 듯 기대어 선 게 아니고, 그치? 맑은 바람에 옷자락 나부끼고 있는 것이 적어도 뭐야? 좋은 긍정적 상황으로 했던 변화니까 두 상황은 지금 뭐다?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못 박힌 듯은 결국 이제 고통 아니냐 이거야. 그죠? 왜냐면 쌤 왜 과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나는 좀 더 뒷박이 사실 울어왔는가 하고 B 한번 봐봐. B는 노래하는가예요. 는 뭡니까? 현재 시제 선언을 하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과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런 과거가 끝이 나고 이제 맑은 바람을 그지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3번에 A. 긴 밤에 담긴 부정적인 상황은 밤이 뭐로 좀 바뀌었대? B에서 아침으로 바뀌었다잖아. 그치? 즉 어둠에서 밝음으로 했던 전환. 이것은 결국 뭐를 맞이했다?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가야 되겠지 이제. 이해돼? 자, 그래서 어둠과 그지 어딘데 여기 이렇게 자, 아침이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그럼 결국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그래서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이란 광복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서야 된다고. 지금 비는 안 받지만. 그 다음에 4번 선이 요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 뭐 굵은 글자 위주로 좀 풀면 되는 거구나 라는 눈치가 좀 들었을 거야. 맞아? 4번 선 읽지 봐. 자,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 우리 날개를 떨던 샛별은 고통받던 존재 아니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숨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였다고 샘풀이를 할 때는. 맞니? 어쨌든 자, 이때 날개를 떨던 샛별만 일단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를 떨었다라는 것, 그래 이건 결국 뭐야? 무서움에 떨었다, 몸서리치다 이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맞니?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날개 떠는 샛별 더 이상 이제 숨을 필요 없고, 그치? 이제는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나와라 라는 거니까 이것은 향기로운 사리순이 뭔진 모르겠지만 지향점이라는 것이 화자가 바라는 추구하는 어떤 이제 선택지 이제 이 워딩하고는 호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지향점 X 정답 4번이죠. 아니 그리고 향기로운 사리순을 사양하라 돼 있는데 향기로운 사리순을 사양하라는 건 지금 주체는 누구야? 사슴과 토끼에게 하는 말이야. 이제 너희들 이 사리순 먹이들을 사양하라는 건 뭐야? 양보하고 서로 뭐 조화롭게 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 어쨌든 여기서 사양하라는 것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니? 이건 이제 막 양보와 타협과 그치? 배려 이런 식의 어떤 사회를 소망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날개 떨던 샛별, 날개를 떨던 이라는 수식어만 봤을 때는 이것은 결코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해되니? 자, 정답 4번이고 5번의 간구는 간절히 기원하는 거니까 결국에 간절히 기원하는 건 뭐야 이제? 서늘한 가슴 한 목판까지 울려 이런 종소리 뭐야? 광복의 그지? 새 시대를 이 종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 뭐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속성이 있다고. 너희들 학교에서 수업 시작할 때 뭐 치노? 시작할 때 종치제, 끝날 때 뭐 치노? 종치제. 시작과 종결의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근데 자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그 가슴에 한 복판까지 종소리가 울려오니까 점차 지금 뭐가 다시 우리가 뭐를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뭔가 다시 차오르는 건 결국 뭐겠어? 피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뭐야? 우리 민족이 뭐 자주성을 되찾은, 생명력을 되찾은, 그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속 이렇게 읽어야지.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들. 분명히 이거 우리 수 분석하면서 수업하면서 세미나 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또 이제 뭐 9월, 10월쯤 되면 또 이제 수특 작품들 중에서 또 뭐 선별해서 다시 뭐 복습하긴 할 건데 그래도 작가나 작품의 제목 보면서 그치 이 작품 전체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알겠나? 쌤이 근데 또 수업 중간중간에 모든 작품이 다 중요하진 않다고 했어.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지워도 된다라고 했던 작품들이 있거든. 그런 거 걸러내고 연계들을 거기에 좀 챙겨가야 된다. 이해되나? 자 어쨌든 쭉 좀 내가 좀 마저 읽어볼게 해서 눈 감아도 오히려 이제 꽃다운 이제 하늘이 되었다. 꽃다운 하늘이니까 좋은 하늘이 이제 다가왔다. 좋은 세상이 다가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날개 떨던 그치 새별들아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그치 여기서 말하는 숨으라는 이제 뭐라고 떨지 말아라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는 거지.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야. 여기 좀 트릭이었어 이 작품. 자 어쨌든 환히 튀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과 꽃다운 하늘 떠오르는 햇살 전부 다 천상적인 것으로 그치 되게 맑고 깨끗하고 그죠? 이 밝은 어떤 이미지로서 형상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참 그제 10월 상까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어이프레가 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같구나 꿈과 같구나 꿈만 같구나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물론 뭐 10월 상달 우리 지문 속에서 그치 어떤 달이었다.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설명했어. 이게 뭐 10월 달 중에서도 그치 달이 꽉 찬 달로 그래서 또 추운 날 이런 개념이었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참 이제 어떤 충만함 이런 개념이었거든. 그럼 뭐 어쨌든 그럼 이제 꿈과 같구나 좋은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그지 수확이 많은 달 이런 뜻이요 사실. 그럼 몰라 상관없다고. 어쨌든 이런 햇살은 하늘은 그지 마치 꿈만 같은 생활. 그리고 메말랐던 입술 아까 우리 뭐야 시들었던 그지 이 핏줄의 구비구비에 그지 피가 도는 거 다시 말하면 생명력 회복, 자주성 회복 아닙니까? 국권의 회복. 그리고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었다고. 오래 잊었던 것은 왜 그동안 못 불렀어? 그지 뭐 때문에? 뭐 탄압이나 억압 때문에. 맞지? 그것을 이제는 더듬는 거야. 이 가락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한다고? 이제 그래. 새 시대를 향한 노래는 이제 끝이 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야? 좀 더 이제 또 이 사회에서 그치? 자, 밑에 보시면, 자, 들을 수 있는 평화로운 어떤 소리. 그래, 쟤들 이제 그런 끝에 노래 부르는 거야. 지저귀는 모습들, 청각적인 소리고. 사슴토끼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 먹이만 챙기지 말고 이렇게 나누고 배려하고 그지. 자, 포용과 양보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아까 낡은 고목이었거든. 맑은 바람, 그지? 자 이미지 지금 대비되고 있고 옷자락을 날. 되게 프레시하고 상쾌한 느낌이라고. 맞아? 그곳에 나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거. 그 밑에 무엇은 지금 이제 이미 광복은 됐지만 보다 보다 나은 미래, 그지? 또는 뭐 민족 간의 어떤 뭐 화합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 우리가 고등 과정, 고등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친 인간들이라면 광복 이후에 우리가 바로 행복한 어떤 이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 남북이 분열되고 뭐 신탁통치 찬성이니 반대니 남북 남한의 그 단독선거니 지랄이니 많이 하면서 결국에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보다 나은 미래로서 그지 그 이전에 암담했던 현실보다 그지 훨씬 더 나은 미래 플러스 이 밝고도 그죠 민족 간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23번의 정답은 4번 확실하게 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22번 문제 같은 것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소거가 가능하단 말이야. 일단 1번은 이제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 계절의 변화. 계절이라고 지금 할 만한 소재가 나올까? 여러분 어때요? 10월 상달 정도는 계절에 이거 어휘풀이가 없어서 너희들 모를 수도 있는데 10월 상달에 사실 막 계절을 언급하는 소재이긴 합니다. 맞지? 그런데 계절이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변화, 이동, 그치? 교체 이런 말은 뭐 최소 2가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변화란 말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다음 2번에 시각적 이미지까지 좋아요. 뭐 높은 산마루 기대었다. 그치? 뭐 시들은 핏줄, 환히 트는 햇살, 꽃다운 하늘. 좀 이거 자연의 위대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치? 그 이전의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그치? 시대를 지나서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염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명령형 어조 오케이 조합 뭔데? 알아어라.
어디 나와? 사리순을 사양하라. 그래서 사슴과 우리 토끼였나? 에게 자 행동을 유도했죠. 이거는 이제 뭐 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인격화된 사물이니까 의인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아까 사슴화된 토끼는 사리순을 사양하라 뭐 이런 것들이겠지. 결국에는 뭐라고? 자, 사양하라. 사양하는 건 결국 서로가 배려가 나누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격화된 사물이면서 화자의 소망 그렇게 나누고 배려하는 삶에 대한 그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자, 아까 우리 저기 또 뭐 있었노? 자, 또 뭐 있었노? 날개 떨던 샛별들아 수무라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화자가 바라는 내용이 지금 맞다. 수무라까지는. 맞지?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것들은 지금 답이 되고 5번의 가의 도치는 지금 문장의 어순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치? 어순 변화 없습니다. 그럼 이제 3번, 4번 중에 자 나와 관련된 게 그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단정적 진술은 뭐뭐 다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 맞아? 뭐뭐 것이다 또는 뭐뭐이다. 그리고 4번에는 결국 이제 의인을 찾는 건데 맞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봐라 나 작품에 가르친 것이다 뿌리라도 내리자 그치? 자 뭐뭐 한다는 것 푸르다 와 같이 지금 뭐하고 단정적 진술 쓰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적어도 4번 선택지에 나오는 요 지금 첨자 설정이 있지 또 인격화된 어떤 사물이 나오지 않겠거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빨리. 아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 한번 봐봐. 자, 나 작품 제목이 지금 나무의 수사학 돼 있어. 수사학은 표현법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표현법 날리면 대상은 지금 나무란 말이야. 쌤 늘 얘기한다. 흥민아, 나무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 나무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 얘기, 우리 얘기한다. 그치?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동식물 나오면 쌤 항상 얘기하잖아. 진짜 나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봐봐. 보기 보면 자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작품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 나무를 관찰해. 그럼 결국에는 자 이 가로수 이게 지금 나무겠지 그냥. 자 이 나무 관찰하고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 바라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도시의 가로수는 도시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결국에는 지금 뭐라고 고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런 나무와 같은 거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자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거지 너희들은 뭐 정말로 뭐 정성껏 너희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좀 극단적으로 좀 비인격적으로 얘기해볼까? 너희들 나중에 회사 취직하잖아 소모품이에요. 너희 나이들 50, 60 먹고 더 이상 서줄까요? 연봉 1억 2억씩 주면서 서줄까요? 아니지 더 젊고 돈 덜 주는 젊은 애들 쓰지 나이 5, 60 먹으면 안 써줘요. 안 그래?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대사회가 그렇다고. 안 그렇니? 이런 것들 도구적 가치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사회에 뭐가 없다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진다고. 쌤도 그러지 않겠어? 너희들한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거야. 나는 더 받을 수 있지. 50이 아니고 40이 아니고 그 전에 버려질 수도 있겠죠. 냉정하니까 평가. 어째 도구적. 그래서 화자는 이런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이 나무의 그치? 자, 이런 모습을 나무의 수사법, 즉 반어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치? 정말 뭐하지만 더럽지만 참는다. 이런 뜻 아니겠나? 맞아? 그래서 도시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도시 환경에 적응해서 꽃을 또 피우니까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이게 뭔데?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서도 또 적응한다. 이게 좀 반어적인 거죠. 또는 반어법이라고 하지만 난 좀 역설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적응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적응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 아등바등 그짓거리는 모습. 그래서 그 나무의 모습에서 뭐를 읽었다? 치욕을 읽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결국 화자. 봐봐. 결국 나무 얘기하지만 그치? 결국 도시의 이주민은 뭐야? 이곳의 토착민이 아니라는 거잖아. 떠나온 사람, 떠나갈 사람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나무가 화자에 대해 뭘 느낀다. 화자가 나무에 대해 뭘 느낀다고?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도 적응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그런 모습에서 치욕, 굴욕 이런 것들 맛보는. 그치? 그게 바로 현대인. 또는 쓸모없으면 버렸지. 아니,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나 작품 너희들 읽었다? 이거 봐라. 읽었다 하면은 나는 좀 곤란한 것 같아. 읽었다 하면. 이것도 논리를 푼다고. 자, 뒤에 9페이지 봐봐. 1번 선택지. 자, 들뜬 뿌리는
자,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 들떴다는 거 결국 뭐겠어?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것 아니야? 그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질감 느낀다고 했다. 그치? 그 다음 2번에.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적응이 힘들면서도 적응하려는 어떤 노력 속에서 그지 나타나는 거야. 아니, 그 다음 3번에.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자,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 그래, 시끄러운 곁이니까. 그치? 그냥 가로등이 아니고, 시끄러운 에 주목하면 이런 어떤 뭐야. 그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 더럽지만 버틴다고. 4번 선택지. 신경증과 불면증은, 자, 나무가 도시 적응하면서 견뎌내야 될 고통. 그래, 무슨 증, 증상 아닙니까? 병이라고요. 고통이라고. 5번밖에 없거든. 이거를 지금 나를 읽고 풀겠다고? 아, 제발, 그러지 마라. 5번 봐. 왜 아니냐? 치욕으로 풀어다. 이 치욕 아까 어디서 읽었다고 했어? 나무가 그지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적응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겪는 어떤 고통, 심적인 어떤 이제 불안, 뭐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고. 여기서 치욕을 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 아니, 잘 들어봐. 화자 자신이 나무에 뭘 느낀다고 했어? 뭘 느낀다 했다고 보기에서. 동질감 느낀다며. 이 동질감은 결국 뭐란 거? 결국 이 화자 자신에게지 이 삶의 어떤 모습을 그치 나무에 대해서 좀 투영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지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도구적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뭐하든 나무에 빗대어서 비판이 아닌 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화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뭐야? 이 나무가 이렇게 치욕을 그치? 또는 자 나무가 적응하기 어려운데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회의 환경. 그치? 요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에 비판적인 식이지. 나무와 같은 화자 자신에 대해서는 면면의 감정을 보이도록 봐야 된단 말이야. 너무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잖아. 맞니?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알겠어? 자, 다음. 자, 생명의 서라는 작품이 지금 나와요. 자, 이 작품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현대시 5강에 나왔던 작품인데 내가 이 작품 수업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 14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건데 38번부터 40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바로 넘기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38번부터 40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 지문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하단에 가 작품 나올 겁니다. 차장님. 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자, 우리 생명의 서라는 게 생명에 대한 뭐라고 했어? 인식, 글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작품은 결국에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런 봐봐. 자, 우리 지금 물론 뒤에 보기 문제도 있긴 한데 그 보기는 나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관련이 없는 거니까 바로 쌤이 지금 작품 읽어보면 나의 지식이 화자 등장했어. 자, 내 능력으로는 내 머릿속에 나던 지식으로는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한대. 이 독한 회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서술어가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결국 뭘 느끼고 있다고? 내 지식, 내 능력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지금. 아니, 자, 그리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한다.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치? 다 지금 뭐야? 짊어지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가 지금 감당이 뭐야? 안 될 정도로 지금 뭐하다고? 벅차다고 지금. 아니, 그럼 화자는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니? 자기 삶에 대해서 그저 되게 지금 버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호응이 안 되면 자꾸 읽어내는데 지금 되게 어렵게 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선택지랑 호응이 돼야 되는데 쌤이 지금 찾아내는 한계라든지 감당 안 된 버거움, 벅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택지하고 호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승리가 맞아야 된다고. 자, 그리고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낀다. 또 당연히 위에 있는 지금 이 자, 상황들 봤을 때 삶의 지금 이렇게 벅찬. 자, 이 상황에서 병든 나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화자 자신을 그렇게 비유한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생명이 부대낀다는 건 벅찬 거야.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치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 머나먼 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 거야? 결국에는 구하지 못하고 짐지지 못해서 부대낄 때 사막으로 가니까 이것을 지금 다 뭐야? 역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독한 회를 구하기 위해서. 삶의 지보다 짐지기 위해서. 생명에 부대끼지 않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 지금 갈린 거 아니겠느냐?
되니?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간다라는 것, 자, 위에 있는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그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지? 자, 가는 곳입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되니? 자, 그리고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큰 달이, 해가 불사신 같이 장렬한데, 어쨌든 사막이니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물 한 방울 없이 바짝바짝 그치? 타는 그런 느낌들. 자, 일제.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산을 다 묻혀버린 영겁의 허적. 어쨌든 이 사막이라는 것은 지금 영겁의 허적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잖아. 허적이라고 지금 어휘풀이 밑에 바로 나올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적막한. 어쨌든 간에 이 사막이라는 것은 지금 영겁의 허적. 영겁 모르겠지만은 혼자 있단 말이야. 철저히 지금 뭐야? 나만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생명에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지 이렇게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야. 나라는 존재를 그지 뭐 할 수 있는 것이야. 마주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오직 알라의 신은 사실 우리가 뭐야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그치? 어쨌든 정말로 이 사막이라는 공간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신적 존재는 제외하고요. 그치? 그리고 그런 신적 존재조차도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는 읽어야지. 요 사자가 모래 사자잖아. 맞지? 가 모래 언덕의 끝, 즉 사막의 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신조차도 고민하고 방황한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화자 자신과 대면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치 뭐하는 결국 고민하고 그치 방황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그런 열렬한 고도 결국 뭐랑 같은 층이겠어? 위는 허종이랑 같은 거지 뭐. 나 홀로 사막에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시작해요. 자,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결국 어떤 나야? 이런에 나왔던 그 뭐야? 부대 끼고 이제 짐지지 못하고 독한 해를 구하지 못했던 그 나와는 뭐 되는 반대되는 나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어떤 나라고 부르겠다고 문학적으로 그냥 편하게 설명하세요. 위에 있던 나가 되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힘듦을 느꼈던 나면 그건 뭐 어떤 나라고? 현실적인 나인 거고 말이야. 그 밑에 있는 난 어떤 나인 거야? 준서야. 현실의 반대 내가 뭐라고 했어? 현실 반대. 이상. 본질 아니야. 요 정도는 상대어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맞지? 또 뭐 실존적인 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생명에서 구하게 된 대면하게 된 그 나는 이제 요 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나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바로 나 원래로서의 나. 맞아. 그래서 다시 배우지 만약에 내가 이런 이상의 본질의 나를 찾지 못한다면 지금 가정인데 이쁜데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뭐 하겠다? 회한 없는 백골, 회한 없는이 모르겠다. 당연히 후회와 한단의 줄임말이 몰라도 상관없다고. 어쨌든 만약에 내가 이 나의 본연한 나의 이상의 본질의 나를 찾지 못한다면 뭐 하겠다고? 그냥 뭐 해버리겠다. 뼈가 되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그치? 되게 지금 극단적인 어떤 가정, 상황 설정을 통해서 꼭 자신을 뭐 하겠다고? 찾아내겠다. 그치?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나를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네나 그리고 저기 리라 대신에 리가 계시잖아. 문학에서.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연기작품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떠오르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 정도의 해석 능력들이 있었다면 38번 문제 봐봐. 자 일단 우리 나 안 읽었어요. 자 1번 가봅시다. 계절 드러내는 시어 그냥 뭐 열사 그냥 뭐 어째 햇볕이 내리쬐다라고 했지 그것이 계절을 드러낸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아니 자 그 다음에 2번 못 풀어. 3번에 가는 청각적 심상이라는 지금 계속 뭐야 그래, 막 뜨겁고 그죠, 뭐 장렬하는 맞니? 시각 이미지였습니다. 청각 소리적 요소에서는 없었어. 자,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가와 달리라면 뒤에 내용이 가에 없어야 된다고. 그지? 대꾸라는 것은 결국 뭔데? 문장 구조의 반복과 자 의미상 짝인데 문장 구조 반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지? 그러므로 달리란 말 성립할 수 있다. 맞니? 자, 그다음에 5번에 가는 시적 공간의 탄의 속성, 그렇지? 시적 공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로? 사막. 그지? 탈속이란 현실을 벗어난 거지, 속세를 벗어난 거지. 맞아?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상형에 대한 화자의 동경까지 좋다. 이어서 말하는 이상형은 결국 뭐야? 보현한 나를 찾는. 그지?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2, 4, 5번 중에 지금 답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냐. 맞아. 자,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어쨌든 자, 5개 중에 2개를 좀 줄여버렸어. 맞지? 자, 그 다음에 39번에 가의 그 박스 친 나는 아까 우리 이상적 나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 내가 왜 아까 실시간으로 안 풀었었냐면 이 나가 지금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기억하고 자, 미음까지. 자, 이상적인 나고 한번 가보자고. 너희들 한 번째 PPT 보면서 너희들 앞에 병든 우리 자 나무는 누구였어? 결국에 지금 내가 버거워하는 나니까 그지 현실의 나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이다. 기억은 극복해야 되는 나가 맞죠. 아니 그다음에 니은은 어떤 자 영겁의 허적 아주 고독하면서 그지 자 그런 곳에 있는 어쨌든 니은은 아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극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그지 나만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와 대면할 수 만날 수 있는 거라. 이나 이상에는. 자, 3번의 디귿은 자,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해서 그지 디귿이 열렬한 고독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 절대적 고독에서 이제 벗어남으로써 결국 이제 나만 있었는데 이 나를 지금 만난다는 것은 요 3번 정말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야? 그런 열렬한 고독에 벗어난다는 건 또 다른 나, 이상의 나, 본질의 나를 만난다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가 지금 한 명이 아닌 2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결국 이제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그지 자 그래서 도달할 수 있으면 알려준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잘 들어봐.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절대적 고독에서 나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맞냐 이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벗어남으로써 계속해서 영겁의 허적 열렬한 고독 속에서 나와 대면하게 될지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 그 상황에서만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벗어나서는 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적 고독에서 나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벗어남으로서를 추가해가지고 너희들 납치를 해버린 거죠. 맞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돼?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자 리을은 아까 그 앞 페이지에 따르면은 자 이 원시에 본연한 자태니까 이건 어떤 난 거야. 그래 나가 원시의 생명력을 지닌 본래의 본질적인 이상의 나라고. 이해돼? 본래의 본질적인 자. 그 다음에 5번의 미음은 아까 우리 회한 없는 백골. 그래서 그치? 내가 이 이상의 본질의 본연의 나를 찾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지. 화자의 뭐다? 의지. 그치? 결국 이제 생명을 회복 내지는 본연의 나를 찾기 위한 화자의 다짐과 의지를 표출한 거죠. 그 정답은 3번이죠. 맞니? 그래서 실제로 수능, 그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이겁니다. 맞아? 그리고 40번에 자 우리 농무의 복이 나오는데 농무는 여러분 아마 뭐 내신에 접해봤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살짝 보기만 가지고 문제 막 풀어볼게. 자, 봐. 70년대 전후의 농촌 실상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정서들에 대해서 얘기해.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요. 70년대 하면 산업도시 하잖아요. 그치? 자,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되게 뭐해 간다고? 피폐해져 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 이게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자, 적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서 원래는 뭐였다고? 농사 지으면서 막 춤추는 것이 노동요에서 어떤 기능하는, 노동무에서 기능을 하는 농무를 지금에 내세워서 이제는 근데 뭐야? 그 이전처럼 신명나게 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의 지금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의 그치? 소중함을 또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더라.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신명나게 좀 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신명난 지금 농무를 추니까 그치? 상황적으로 되게 역설적, 모순적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 너희들 한번 봐봐. 자 3번 선 있지. 자 시에서 시는 지금 왼쪽 보신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하고 선택지하고는 항상 호응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이외에 뭐야 그걸 보여주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덧붙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단 말이죠. 이제 다 떠나버리고 남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그치 암울하게 그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3번에서 이걸 이겨내고자 하는 거지. 농민들의 태도, 의지적인 태도. 어디 드러나냐 이겁니다. 이해돼? 철저하게 보기하고 선택지는 호응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거 판단 못하면
그 평생 이제 문학에서 30분 가까이 쓰는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치? 정답 3번이고, 4번, 그러니까 38번 문제 내가 마무리를 할게. 자, 그래서 가는, 자, 너희가 지금 보기 40번 문제를 읽었다면은 3번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치? 왜?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보면은 나와 달리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아까 내가 풀을 좀 잡네. 가에서 이미 지금 3번도 틀렸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3번 틀렸습니다. 자, 2번하고 5번 남았었네. 아, 내가 나는 가와 달린 줄 알았어. 어쨌든 이미 3번 또 이제 가에서 틀렸네, 그치? 자, 그래서 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야? 시각이기 때문에 나와 달리는 맞지. 근데 이미 가에서 틀렸었다고. 내가 그 반대로 진술했었네. 미안하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2번과 5번인데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그 이면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간 변화적 요소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지금 이 작품은 그지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술 마시고 원통하고 킬킬대고 어떤 녀석은 발버둥 치고 그치? 그리고 보면은 쇠전 도수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이동하고 있지 시간적인 표지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표지가. 이해되나? 시간 표지, 밤에서 낮. 적어도 밤에 요지가 있으면 어둠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별이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런 것도 하나 없고요. 그치? 뭐 밝아온다, 뭐 아침이 뭐지 이제 되었다, 또는 그치? 뭐 해가 떴다. 이런 표현도 없기 때문에 시간 변화 안 된다. 정답은 이제 5번이다. 결국 그러면은, 자, 이 5번 선택지 왜 좀 정답이냐, 봐. 아, 5번 선택이 왜 안 되냐라고 본다면은, 이건 자꾸 이런 달리가 맞았죠. 이런 자꾸. 자, 5번에 왜 지금 이제 가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인데 철저하게 지금 뭐야? 농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탈속이라는 워딩하고 나 작품은 전혀 호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니? 탈속은 속세를 벗어난 현실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잖아. 이해돼? 그래서, 자, 아까, 가와 달리는지 맞았던 대꾸가 안 나왔으니까, 맑은 대꾸가 문장구조 반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찾아보면은 지금 뭐야. 우리 B 부분의 중간 부분 봐봐. 어떤 녀석은 뭐하고, 어떤 녀석은 뭐하고. 나오지? 그래서, 결국 이제 대꾸라고 하면은, 조사나 어미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녀석은 뭐, 어떤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되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뭐뭐 할 거나, 뭐뭐 할 거나. 맞지? 문장구조 반복, 의미상 짝의 관계, 정답은 4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은, 자, 19번부터 20번이라고 해서,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작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동주의 병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수도 현대시에 나온단 말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 지금 이제 보기와 관련해서, 자, 병원, 자, 볼게. 그래서 가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특정한 대상 우리 병원에서 누구였다고 그 흰 다리 막 드러내고 그치 누워있는 여자였거든.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그치 자 인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그치 통한 자기 성찰과 그 대상에 대한 공감 이렇게 우리 병원이라는 작품은 이런 의미를 띄우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앓는다는 가슴 앓이 그치 그리고 나도 지금 아파서 병원 왔는데 늙은 사람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 가슴 앓이는 그 가슴적 심적 고통 결국 뭐였다?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치 민족적 아픔이었던 거야. 그래서 보면 화자는 자 병원에서 보는 여자의 모습이 여자 바로 대상이겠습니다. 자 주목하고 여자 아픔에 비춰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왜? 여자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이었거든. 맞지? 그래서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제 금단화 한 포기를 따서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맞니? 자 그리고 나는 일단 익스큐즈를 할게. 자 그러면 밑에 선택지를 한번 봐봐. 자 보기 문제는 무조건 읽기 전에 선택지 보고 헷갈리면은 이제 굵은 글자 위주로 그지 왼쪽 가서 본문 가서 보면 된다. 굵은 글자 없어도 시들은 짧으니까 금방금방 찾거든. 알겠어? 자 1번 선택지 봐. 가는 자 화자가 병원 뒷뜰에 누이는 여자를 관찰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한다. 오케이. 그지? 여자를 관찰 대상을 이제 인식 생각하고 있는 거지. 관찰을 통한 생각. 그지? 다음에 2번에 가해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그치? 가슴을 앓는다는 게 결국 뭐야? 마음의 병이잖아. 이 마음의 병 결국 뭐라고? 시대의 고통. 그지? 시대의 어떤 아픔에 그치? 자, 그래서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 그 다음에 가해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했다.
그래서 자신의 저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 거리를 좁힌다라는 건 이제 뭐 공감인 건데, 자, 그 요런 모습이 그치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 이 여자와 공유가 됐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은. 그치?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연 보세요, 이연. 자, 나도 모를 아픔 오래 참다 왔는데 늙은 의사는 그치? 나한테 병이 없다고 해. 그래서 처음에 좀 빡쳤지만은 뭐야?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지? 진정 안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고 나서 시선이 다시 누구에게로? 여자에게로 가. 그치? 그랬더니 여자는 지금 뭐 한다고 이제?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뭐 한다? 금전을 따서 지금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늙은 의사라는 이 원망을 여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와 지금 이제 공유랑 여기서는 지금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이 되고 소통을 통해서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왼쪽에서 지문을 통해서 확인도 됐지만은 위에는 보기만으로도 안 된다고. 왜냐면은 여자 모습에 주목하고 성찰하면 그 소망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지금 어떤 소통을 지금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뭐야 관찰. 속에서 뭐 했냐, 그지?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을 주목해서 그렇지 그 모습을 그렇지 치유된 소망에 공감한다고 했지 원망을 공감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자 보기의 지금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 아까 다시 한번 더 여자와 공유라는 거 공감한다라는 게 원망이 아니고 치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대상이 그지?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다음에 4번에 금자라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자, 아까 내가 뭐 우리 꽃이라는 게겠지? 자, 이거를 지금 금자나 한 포기 어디에 꽂고 들어간다고 왼쪽 한번 보세요. 가슴에 꽂고 가잖아. 맞지? 아까 여자는 어디가?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꽂은 이 금자나 한 포기는 소망, 회복 소망을 그치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회복에 대한 소망은 공감하고 연결하는 게 맞다 이거야. 원망하고 공감, 그치 공유는 안 어울린다 이거죠. 보기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렇게 가야 돼요. 다음 5번에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자기와 지금 비슷하구나. 나도 너도 뭐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19번 올라가 봐. 19번 우리가 병원이 짧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빠르게 한번 해보면은 가는 자 우리 뭐 하얀 다리 뭐 하얀 뭐를 그치 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색채 이미지까지 좋아. 아니 자 그런데 자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그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있던데 역동성이란 말 괜히 안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가는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과 자 그리고 이제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의 의미를 표현한다. 자 봐봐 아까 내가 대비 뭐 비교 변화 이동 이런 말은 뭐가 두 개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자꾸 병원이라는 공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박스가 한 개인데 어떻게 대비가 돼. 그리고는 이제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라는 병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 공간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대비가 안 된다고. 맞아? 제발 논리로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했다. 사물의 속성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이 뭐야? 분석이란 이 전체에 대해서 그렇지 뭐야? 부분으로 그렇지 뭐 하는 거 또는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걸 그렇지 세밀하게 설명하는 걸 분석이라고 해. 지금 여기서는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냥 뭐 누워 있다. 그렇지 객관적인 그냥 관찰일 뿐이지 이걸 세밀하게 뜯어서 분석하는 설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사물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사물 해봤자 뭐야 뭐 꽃 한 송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사물의 속성 부여했다 분석했다라는 것은 부적절 그치? 그래서 3번도 안 돼. 4번에 나와 달리 자 나는 가와 달리니까 뒤에 있는 내용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줬다. 추측이라는 건 그치 뭐뭐 하는 것 같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와 같이 이런 진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진술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는 성립할 수 있겠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현재형 시제까지는 좋아. 이제 발음조차 없다. 성에서는 안 된다. 누워본다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계절의 상징성이야? 그냥 뭐 현장감을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지. 그치? 계절하고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손 남은 건 몇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번밖에 없죠. 나는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기 문제는 제발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가나 비교하는 문제도 하나를 축으로 제발 소거를 먼저 해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 자 그래서 마지막 작품 우리 자 이상의 날개. 아마 요 날개는 여러분 2강 1차에서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이번 수능 특강
현대소설 2강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우리 그 평가원에 언제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요게 좀 옛날이야. 08년도에 나왔어요. 08 학년도. 그러니까 08 학년도니까 07년.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이것도. 그지? 그리고 수능에는 언제 나왔냐면은 95년도에 나왔어요. 95년도. 95년도면 아득하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딱 30년.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안 나오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날개 하면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43번 문제. 자, 42번은 어쨌든 이 정오의 사일엔 요거는 여러분 한번 자, 지문 내용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내가 43번 하면서 내가 소개를 할게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 날개라는 작품은 또 이상의 작품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기법,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자, 현대 문명과 불화를 갖고 있는 이 지식인 나로 등장을 해요. 1인칭 시점인데 이 지식인의 이 내면 세계를 이 아내와 나의 이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상수를 할게. 여러분 고3이니까 요 정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요 작품 우리 그 이상의 날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의식의 분열이라는 것, 요게 좀 주목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상 작품 소개할 때마다 이제 예를 드는 작품이 이제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그 거울에는 그지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에 나갈 때 이 실현한다고. 너희가 무슨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내게 왼손을 내미는 거야. 나는 거울 속에 밖에 현실에 나는 오른손을 내밀었거든, 그지?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이제 왼손 내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의식이 막 분열되는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뭐라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지 겪었던 지식인과 또 우울함, 불안함, 그지 무기력함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자의식의 분열 상태를 당연히 이제 여가 없는 필터링 없는 진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그치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내용을 줄거리를 좀 잡아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어차피 지금 수능에 나왔던 이상의 이제 날개는 전부 다 거의 결말 부분만 2번이 나왔어요. 결말 부분만. 그래도 결말 부분 조금 뭐가 좀 이해가 그래도 그나마 좀 되거든. 자, 그 중요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식인인 나가 어쨌든 간에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자, 그런데 최대한 뭐 하라고 한다고? 적응하려고 이제 약간 노력하려는 모습을 그치 보이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점차 이제 자의식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때 이 부적응의 이 상황에서 이제 나와 지금 아내가 부조리한 관계라는 거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내가 매춘부예요. 아내가 매춘부고, 매춘부로서의 그제 그 일을 통해서 그지 아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은 그 돈을 이제 벌면은 나에게 용돈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스피린 엄청 먹여. 밤에 뭐 하게끔 내 일할 때 너 깨어나가지고 내 일 방해하지 않게끔, 그지? 막 그런 식으로 좀 아주 부조리하고 비이제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그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받은 이 돈이 과연 나에게 어떤 효용이 있겠는가? 이런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그치? 현실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아직 막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난 자고 일어났는데, 그치? 아내는 그제서야 지금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의 어떤 관계는 완전 지금 역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부부라고 부를 만한 사실 뭐 이제 이 요소 연결고리도 사실은 요 돈 말고는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잠들면 아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막 만져보면서 화장해보고 지랄병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자의식의 분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지 자기가 이제 낮에 이제 용돈 들고 거리를 나돌고 또 커피숍을 가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해요. 어쨌든 무료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디를 가게 된다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여기 지금 나올 건데 아마 미쓰비시 어제 백화점, 그지? 자, 옥상을 찾게 된다. 그 옥상에서 바라보니 이제 풍경들이 어떤 거야? 다 보니까 되게 뭐 정적이면서도 그치? 막 이렇게 뭐 이제 되어 있더라는 거지. 맞아. 어쨌든 자, 이런 이제 매칭 부인 아내에게 그치 기생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물로서 그치 부적응을 하다가 따고 자 이렇게 현실 적응을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이제 어디에서 미시비시 백화점 옥상에서 뭐라고 한번 마지막에 나올 거야. 지문 뭐라고 나와 있어? 한번 알아보자꾸나 이걸로 나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억압된 현실 또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좀 벗어남으로써 본연한 나를 좀 찾고자 하는, 그지? 그런 장면을 요렇게 날아보자꾸 나눠. 이해되나? 그래서 사실 뭐 요 작품이 되게 초현실주의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이다라는 게 현실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너무 현실을 그지 잘 보여주는 거. 그 당시 어떤 모습. 그지? 응. 자, 그리고 되게 좀 심리적인 어떤 요소가 좀 부각된 심리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의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실제로 뛰었다, 안 뛰었다? 실제로 뛰었다라고 하진 않더라고. 내가 이런 이제 논문 같은 거 읽어봤을 때, 그지? 쌤이 뭐 대학교에서 이상의 날개 같은 공부를 할 때, 실제로 뛰진 않았다. 뛰었다면 죽었겠지. 그지? 응, 옥상, 백화점 옥상에 뛰어내렸는데. 그지? 응, 최소 4천 5천 안 되겠네. 죽어. 응. 뛰진 않았을 거다. 어쨌든, 억압된 세계. 뭔가 지금 이 갇혀 있는 거지. 질서 이런 것들부터 그지. 벗어나보잖아. 아마 요 지금 내용은 쌤이 내일 또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내일 우리 현대소설 1, 2강을 할 건데 무정이란 작품하고 날개를 할 거거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요게 08 학년도에 이제 나왔던 지문이다 보니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는 지금에 치면은 지금이 한 반의 반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 한 중1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 자, 그래서 밑에 40번 한번 문제 봐봐. 여러분 안 읽어도 풀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독백적인 어조,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그지 내면에 대해서 그지 되게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1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독백적인 어조로 현재와 단절되었다라는 현재역시 뭐야? 단절되고 억압된 거지.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기억 맞는 말일 거고.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못 된다고. 기본적으로 몇 인칭 진술이라고. 1인칭 진술 아닙니까? 1인칭 진술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객관성 X입니다. 이건 중딩도 중1도 한다고. 너희가 그래서 지금 이 나이로 그치? 지금 이 뚝배기로 08학년도 돌아가면 너희 다 서울대 의대 가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해. 존나 쉽거든. 자, 디귿. 회상의 기법을 통해 현재 과거를 화해를 지향한다? 아니, 현재 과거의 화해. 아니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둘을 화해시킨다는 똑같은 걸 화해시켜서 뭐 할 건데. 맞지? 그래서 디귿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리을입니다. 리을은 자기가 자꾸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치? 자, 뭐 이런 게 있어. 자, 보면은 어느 구절이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위에서 11번째 줄 보면은,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간다라는, 요런 게 다 지금 이제 절름발이인 것이다라는 요 구절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절름발이다, 이 말은 결국 뭐요? 그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치? 공식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맺고는 있습니다만, 그치? 이게 지금 불완전하고, 그치? 비대칭적인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그치? 그리고 또 밑에 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에 갑자기 겨드랑이 가려워. 뭐가 더 날개가 갑자기 돋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기가 마치 뭔가 날아갈 듯한 그치? 그런 어떤 이미지로서의 또 상징적인 의미도 좀 들어가 있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다음 4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A에서 우리 미쓰비시 백화점, 미쓰비시 백화점 옥상이 가지는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2번 선택지 한번 펼쳐봐. 어쨌든 내면적 성찰 유도합니다. 올라가서 그다음에 회탁의 거리를 앞쪽으로 위에서 쫙 한눈에 조망하게 된단 말이야. 위에서. 그다음에 4번 회탁거리 그리고 사이라도 사람들 다 뭐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이 낮에 그치 한가롭게 백수 그치처럼 여기서 그치 사람들이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저것은 그치 현실일 거니까. 그 정답이 이제 2번인데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왜 2번을 별표 칠했냐면 그게 42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자, 42번 문제 보기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정오, 우리 12시를 얘기해. 낮 12시. 이 시간을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본다는 거야. 뭔가 좀 새 출발하고 그렇지? 다시 리서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정오에 울리는 사이렌이 있어요. 그지? 미쓰고시 옥상에 올라가서 각성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정오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서 깨어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각성.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날아보자꾸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옥상 올라가서 바로 날아보자꾸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 사이렌을 듣고 나서 각성의 그 결과 날아보자꾸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2번 선택, 41번이 2번 선택지. 이 옥상 자체가 그지 가지는 것이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렌이 화자에게 또는 서술자인 나에게 태도를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특에서 볼 거니까. 그리고 42번 문제 4번 선택지 봐봐. 그래서 금방 얘가 뭐라고 했어?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자아 자신의 이제 이 문제가 그지 이렇게 지금 뭐야? 해결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전환된다, 바뀐다 라는 말은 부적절이라는 거야. 사회 문제라는 건 결국 이제 본인이 뭐야? 이 광복 이제 뭐 이제 조선의 뭐 독립이라든지 그치? 조선의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을 뭐 해결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그지 무기력했던 나로부터 이제 보다 좀 이제 뭐 이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좀 힘차고 활기찬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알아보자라는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분열된 자아가 그치 이렇게 좀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쌤이 안 읽었지만 내일 읽을 거라서 내가 안 읽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끝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가원에 2번 나왔는데 다 이 부분이 나왔었다. 알겠지? 요 끝부분은 꼭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뭐 그 외에 뭐 기타 뭐 강우라는 작품도 2011학년도에 나온 적이 있고 무정도 뭐 14학년도 예비 시행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수군과 심청전은 내가 워낙 많이 나와서 뺐어. 수군과 심청전은 많이 나와서 빼버렸고 태평천하라는 작품 이제 98학년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런 것들 되게 너무 이제 시간적 갭이 있어가지고 쌤이 좀 이제 제외를 했거든. 가급적이면 이제 10년대 이후로 좀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평가에 나왔다라는 건 저희 뭐 수특 외에도 그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작가들 또 제 작품들은 다 이제 특히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다 2번 또는 최소 그 사람의 작품이 3번 이상 출제된 사람들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나머지 한번 내용들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들 뭐 내신 공부하다 바쁜 거 알아.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에는 간설계 가지고 수업할 거야. 간설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풀어오라는 부분은 꼭 풀어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잠깐만 앉아 계시면은 선생님 간설계 드릴게요.